자, 계속 명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비대너지, 즉 포톤이죠, 광자가 이 클로로필 엽록체 이제 엽록소 분자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안테나 피그먼트라고 합니다. 안테나, 여러분 안테나에서 시그널을 이제 수신을 하죠. 마찬가지로 포톤이 여기 녹색으로 된 이 부분, 그죠? 요게 이제 엽록소 이제 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비전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많이 이제 흡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각각의 이제 이렇게 이 피그먼트 분자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쪽으로 이게 쭉 그 비전에너지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 움푹됐죠. 여기 이제 비드에너지가 여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리액션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말로는 반응 중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 중심에서 이제 이 비드에너지가 수확이 돼서 여기 몰려가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명반응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이 포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포토 시스템 2가 됩니다. 광계. 그러니까 이제 이 텔레코드 멤브레인에는 예, 멤브레인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관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관계 1과 관계 2가 이제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빛 에너지가 이렇게 클로로필 분자와 같은 그런 색소 분자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그래서 흡수된 빛 에너지는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 이게 바로 반응 중심이다. 그래서 이 반응 중심에서 실제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 명반응은 에너지 효율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빛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자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이것을 역이시키게 됩니다. 그 효율이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높은 효율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번 요 클로로필 A와 B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일단 다 이렇게 한번 일단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죠. 이 클로로필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이게 뭐가 틀리냐? 클로로필 A는 말이죠. 이 부분이 메틸 그룹이에요. 클로로필 B는 이 부분이 카보닐 그룹입니다. 이 카보닐 그룹이 있으면은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 그래서 요 그룹이 차이로 인해서 흡수하는 파장 영역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클로로필 A를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여기 보세요. 이 내부에 이렇게 녹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보시면 이 가운데에 요 마그네슘 이온이 이제 있습니다. 이가 이온이 여기 코디네이션 본딩으로 해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배유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창물을 형성하는 건데 그러면은 요 마그네슘 이온은 루이스 애시드가 되고 루이스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네 개의 질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죠? 질소 원자를 보면은 요거에 요 오각형 모양의 이런 분자가 있지요. 요것이 이제 피롤입니다. 피롤. 그죠? 피롤이 요 이제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부분 요 네 개 여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 요 부분이 있는데 네 개의 피롤 분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탄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안쪽에 내부에 이러한 공간을 이루게 되고 각각 공간에는 네 개의 질소 원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안에 금속 이온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딱 아주 거의 완벽한 배유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포피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피린 구조. 그죠? 이 포피린은 아주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이렇게 금속 이온을 배유 결합을 합니다. 이제 클로로필 A와 B는 중심 이제 금속이 이제 마그네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포피린 구조가 또 어디에도 많이 있냐면은 여러분 헤모글로빈 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그런 분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학 이제 배우시면은 혹시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은
헤모글로빈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 3차원 구조를 보면은 그 구조 중에 힘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힘 그룹, 그죠? 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핵심되는 구조가 바로 포피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 마그네슘 이온 대신에 어떤 이온이 거기 이제 배유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철 이온이 배유결합을 하고 있고 철에 이제 또 산소가 잘 달라붙죠.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이게 이제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제 됩니다. 어쨌든 구조는 포피린 구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한쪽에 기다란 꼬리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파이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포피린 링이 있는데 이렇게 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일렉트론이 있잖아요. 더블 본드, 싱글 본드, 더블 본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 번갈아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여러분 벤젠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벤젠도 이게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원래는 사실은 이게 전자가 이 디로컬라이즈 돼가지고서 전자 밀도가 다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젠의 그 결합, 탄소 6개의 결합 길이가 이제 더블 본드는 짧고 싱글 본드는 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구조로 그릴 때는 이렇게 더블 싱글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여기 이제 전자의 개수를 세보면은 18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이 일렉트론이죠. 더블 싱글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 일렉트론이 18개면 어떻죠? 4 플러스 4n 플러스 2라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6이고 또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4n 플러스 2니까 2일 때는 10이고 맞나요? 그죠? n이 3일 때는 14, n이 4일 때는 4, 46 더하기 18. 이제 그렇게 그런 그 전자 개수를 만족시키면은 아로매틱 하다고 그러죠. 그죠? 방향성을 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전자 요 밀도가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다 이렇게 골고루 디로컬라이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화학인데 뭐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포피린 그룹이죠. 가운데 마그네슘 이거를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마그네슘이 이제 이게 배유결합되면은 색깔은 녹색을 띠고요. 반면에 이 철이 여기 배유결합하면은 피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피그먼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파장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클로로필 A와 B가 있고요. 또 카로티노이드, 베타 카로티노이드 또 이제 분자도 같이 표시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클로로필 여기 A와 A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A와 B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쪽에 약 500 나노미터 이하 부분에 강력한 흡수 스펙트럼이 이제 있고요. 또 약간 600 몇십 나노미터 이후에도 또 강하게 빛을 흡수합니다.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요 영역 요 500에서 한 600, 한 뭐 4, 50, 600 몇십 나노미터 사이 요 영역은 요 클로로필 분자가 빛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빛 이론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색깔은 어떻습니까? 흡수하는 색깔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깔은 못 보고 거의 보색이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클로로필 A와 B의 색깔은 녹색인데 왜 그러냐? 요 흡수하지 않는 요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녹색 영역이죠. 이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자외선 영역과 그리고 또 적외선 가까운 영역의 양쪽에 흡수 이제 요 피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클로로필 A는 흡수하는 그 피크가 요 바깥쪽에 있습니다. 반면에 클로로필은 클로로필 A보다 약간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베타 카로티노이드는 주로 이렇게 짧은 파장에서 이게 빛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액션 스펙트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포토신테시스의 액션 스펙트럼.
여러분 액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소션 스펙트럼이랑 개념은 같은데 이게 뭐냐면 말이죠. 직접 빛의 그런 흡수 그런 스펙트럼을 잰 것이 아니고 스펙트럼인데 빛이 흡수가 아니고 이 빛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그죠? 클로로필 분자들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을 측정한 겁니다. 그럼 이걸 이런 우리가 스펙트럼을 왜 얻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빛이 이런 파장 두 파장 영역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것이 무언가를 일으키겠죠. 그죠?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재는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광합성의 그러한 그 상대 속도를 이렇게 잰 겁니다. 그죠? 광합성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속도가 있느냐. 이제 직접 이게 어서션 스펙트럼을 스펙트로포토미터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빛이 파장을 쭉 바꿔가면서 광합성 되는 속도를 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그 누구죠?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장에 따른 그 효과를 이제 광합성 효과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봤더니 이렇게 단파장 즉 400에서 한 500나노미터 되는 이 부분에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요. 그리고 안 일어나다가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600나노미터 이게 넘어서 700나노미터 이제 갈 때까지 또 광합성이 잘 일어납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을 이제 이런 스펙트럼을 액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하고 원래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클로로필 A와 B가 같이 있으니까 동시에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요게 요 부분 약간 뭉개지겠죠, 그죠? 어쨌든 이쪽도 그렇고요. 피크 하나 둘 하나 둘 또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이 클로로필 분자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요 액션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하 여기 일어나는 광합성 이 속도는 이렇게 클로로필 분자가 빛이 흡수하는 영역과 이제 동일하구나. 서로 연관이 있구나. 그죠? 빛이 이 영역에서 흡수돼서 그 빛에 의해서 광합성이 촉발이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여기 광합성의 속도를 상대 속도를 저는 측정한 것이 아니고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서 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합성이 이 기작을 여러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연구하면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명반응에는 관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포토 시스템이죠, 그죠? 포토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관계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마치 이제 이거 뭐 카툰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빛이 와요. 포톤이 딱 와서 포톤에 의해서 이게 흡수가 되죠. 클로로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리액션 센터로 갑니다. 그럼 그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가 됩니다. 그죠? 전자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는 못 올라가고 어떤 에너지를 받아야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빛 에너지라 이거죠.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쭉 올라갑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어때요?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전자를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우리가 여기시키는 요 부분을 우리가 관계 1, 그죠? 포토 시스템 2라고 합니다. 2라고 하고 그죠?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때 물이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물이 분해돼서 또 바이 프로덕트로 뭐가 나오죠? 프로톤 양성자가 많이 또 생산이 되고 그때 전자가 또 이때 여기 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물에 의해서 산화돼서 나온 그 전자가 다시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밑으로 떼굴떼굴 더 안정한 상태로 이게 됩니다. 전자가 여기 됐다는 뜻은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따지면 말이죠. 전자의 그 포텐셜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반도체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전자의 포텐셜이 높다는 것은 전자의 그런 환원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마이너스 전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요 밑에까지 옵니다.
요 사이에는 사이토크롬 컴플렉스라는 또 단백질 컴플렉스가 이제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곧 보도록 하고요. 근데 다시 와서 다시 한번 빛을 받아서 비대에너지에서 이 전자가 더 높이 위로 점프를 합니다. 그때 요 부분을 우리가 이 광계 원이라고 합니다. 포토 시스템 원, 그죠? 그래서 이제 전자가 높이 올라가서 또 일련의 전자전자 과정을 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전자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요 양동이 같은 것이 바로 NADPH라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자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때 뭐가 되냐면은 NADPH가 생산이 되고 이때 이제 나오는 요 관계 2에서 생산되는 이때 이제 프로톤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톤이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와 외부의 사이에 양성자의 농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것을 보면 여러분요 전자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관계 2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관계 1으로 가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번호를 숫자를 낮은 걸 붙여서 이게 관계 1이고 이게 관계 2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냐면 말이죠. 처음에 관계 1이 처음에 발견이 됐어요. 요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나중에 또 실험을 해보니까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것을 관계 1으로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것을 관계 2,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좀 달라진 것입니다. 자 보면 말이죠.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쭉 다시 올라가죠. 그죠? 이게 마치 여러분 영어 알파벳 뭐가 닮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이렇게 되니까 N 같죠, N. 근데 N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어떻게 되죠? N이 아니고 G 형태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G 스킴이라고 합니다. G 스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포토 시스템 이제 명반응에서 이제 전자는 요 G 스킴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죠? 여러분 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N이지만 이것을 90도 돌리면은 G처럼 되니까 이거 G 스킴이라고 합니다. 그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 G 스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Y축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것이 바로 리독스 포텐셜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로 될수록 그죠? 전자가 더 마이너스 포텐셜을 가질수록 어때요? 이때는 환원력이 큽니다. 그죠? 그 대신에 이제 불안정한 거죠. 잘 보세요. 이 클로로필에 의해서 이제 모아진 빛이 요 반응 중심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P68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빛이 흡수되는 최대 파장이 680이기 때문에 그래요. P라는 것은 피그먼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그먼트 680이다. 이게 이제 반응 중심이라고 리액션 센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여기에 이제 포톤이 여기에 이제 흡수가 되죠. 그래서 반응 중심에서 이것이 P680을 엑사이테이션 시킵니다. 그죠? 여기를 시켜요. 그러면 뭐가 여기 되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전자의 처음에 포텐셜이 한 플러스 1.2V 그죠? 상당히 플러스에 있다가 쭉 올라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V가 좀 안 되죠. 어쨌든 상당히 높이 이게 올라갑니다. 빛 에너지에 의해서.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P680이 여기 스타로 돼서 이건 excited state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 포텐셜은 낮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잘 보세요. 여기서 P680이 여기 스타니까 excited state로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쪽으로 여기 PHE요, 페어피틴이라는 요 물질로 바로 옆에 있는 물질로 딱 이동이 됩니다. 그럼 페어피틴이 환원이 되어 있죠. 전자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차를 띄고 그러면 이 P680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산화 상태로 되어 있죠. P680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P680 플러스는 산화가 됐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아주 대단한 높은 산화력을 가져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대단히 높은 산화력. 플러스 얼마죠? 한 1점 몇 볼트가 되는 아주 대단히 높은 산화력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 높은 산화력이 얼마큼 산화를 시키냐면은 심지어 굉장히 안정한 요 물까지도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P680 전자를 잃고 P680 플러스가 되면은 대단한 산화력을 가져서 심지어 물까지도 산화된다. 그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안정합니까? 근데 물도 산화시켜요. 그래서 물이 산화돼서 이 과정이 나중에 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쭉쭉 산화돼서 요 중간에 이제 저 옥시전 이발빙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죠? 어, OEP 그죠? 거기서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나오고요. 물이 산화되니까 프로톤이 나오고 전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여기에 다시 공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680 플러스가 다시 P680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자 하나는 계속 이게 요 과정을 통해서 G 스킴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자 공급이 안 되면은 요 전체 과정이 뭐가 하나라도 딱 차단이 되면은 전체 과정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아셨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가 페어피틴 Q논입니다. Q논이 두 종류였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PQ 플라스토 Q논이라는 또 이제 전자 운반체가 있습니다. 다 Q논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 사이트크롬 컴플렉스라고 요 중간 포토 시스템 2와 포토 시스템 1 사이에 놓여 있는 요 사이트크롬 컴플렉스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전자가 파이오시안이라는 또 단백질로 또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PC라는 요 단백질에서 P700이라는 그런 다시 광계 원으로 가서 다시 빛을 받아서 엑사이테이션 돼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캐스케이드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여러 이제 물질의 전자가 전달돼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근방에 있던 NADP 플러스라는 요 물질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가서 그죠? 이때 프로톤도 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NADPH로 이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명반응이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죠? 아주 정교하고 아주 정말로 놀랍도록 효율적인 과정이긴 하지만은 굳이 이렇게 이런 아주 너무나도 아주 진짜 극도로 복잡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ATP가 합성이 되고 또 NADPH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체를 연구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포토 시스템 1 이게 전부 다 이게 단백질 컴플렉스예요. 아주 거대한 컴플렉스입니다. 또 포토 시스템 2 있죠. 그럼 이런 반응 중심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죠? 아주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런 분리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거를 따로 이제 분리해내요. 그죠? PS1과 2를. 그래서 이 자체를 또 연구를 합니다. 그죠? 분리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정교한 실험 과정이고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이제 과정이 이제 되겠죠. 그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 자체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분리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제 저처럼 이 통째로 이용해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그죠? 빛이 어떻게 전기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in the light reactions, electron transport chains generate ATP, NADPH, and O2.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산소는 물이 분해돼서 나오고 물이 산화돼서 나오는데 물이 산화력은 물을 어떻게 산화시키느냐? 산화된 P680 플러스가 물을 산화시킨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떻게 됩니까? 프로톤이 나와서 프로톤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ATP가 합성이 되고 전자는 NADPH로 저장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돼요. 그래서 two connected photo systems collect photons of light. 그죠? 포토 시스템 1과 2가 있고 그것은 빛을 굉장히 아주 높은 효율로 흡수해서 이것을 그 에너지를 클로로필 일렉트론
클로로필로 이제 반응 중심으로 이제 보내서 일렉트론을 excited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excited electrons are passed from the primary electron acceptor to electron transport chain.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일련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반에서 나오는 게 뭐냐? ATP와 NAD 배치가 생성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ATP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여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케미 오스모시스가 ATP를 합성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여기에 노벨상이 또 이게 수여된 건데, ATP 합성 그 원동력은 뭐냐? 프로톤 그레디언트, 그죠? 프로톤의 농도 차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그죠? Electron transport chains are arranged with the photosystems in the thylakoid membranes and pump proton through that membrane. 이게 뭡니까? 이제 물이 산화돼서 프로톤이 나오면은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양쪽에, 그죠? 안쪽과 바깥쪽에 프로톤이 그레디언트가 생기죠. 그래서 요 프로톤 농도 차이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The flow of proton back through the membrane is harnessed by ATP synthase to make ATP. 여기는 제가 아직은 그림으로 안 보여드리지만은 이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오늘 관통해서 ATP 신테이지라는 ATP 합성하는 요 기구가 여기에 물론 이게 단백질 기구죠. 이것이 이제 막을 관통해서 이게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TP 신테이지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마에서는 그죠? 스트로마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바깥이라고 했어요. 프로톤 이온들이 이온과 또 전자가 결합해서 NADP 플러스와 결합해서 NADPH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좀 이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요. 사실은 한번 다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상당히 이뻐서 제가 그냥 갖다 온 건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빛에 의해서 먼저 요 P680이라는 리액션 센터, 이게 다 이제 클로로필 이제 분자입니다. 이것이 여기가 돼서 전자가 쭉 일련의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때 이제 잃어버린 전자에 의해서 그 P680이 대단한 산울을 가져서 물을 산화시킵니다. 그때 프로톤이 많이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그때 나오는 전자가 다시 P680에 공급이 돼서 P680 이제 그런 중성 상태로 되고, 다시 빛에 의해서 이게 전자가 여기 되고 다시 흘러가고,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고 또 물이 공급이 되면은 이 과정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때 이제 프로톤의 그레디언트에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NADPH가 이제 또 합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내에 여기 다 놓여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게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막 이게 요 인 지질이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는 이중막으로 되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클로로필 이제 분자들이죠. 여기서 빛이 흡수가 돼서 반응 중심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포토 시스템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을 통해서 포토 시스템 1이 어디 있습니까? 1 이거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저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보세요. 여기 ATP 신테이지라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그죠? 요게 이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프로톤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포토 시스템 2의 한쪽에 끝에 이제 여기 산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어떤 컴플렉스가 여기 또 붙어 있거든요. 이제 여기는 명확하지 않은데 한번 요거를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이중막이 되고, 이게 PS 이게 2가 되고, 이게 PS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말이죠. 요
요게 ATP 신테이지가 이제 되고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포스터 시스템 2 요 끝 부분에 산소를 발생시키는 어떤 콤플렉스, 대단히 아주 복잡한 콤플렉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산소가 산화가 돼서 나오는 산소는 바로 여기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요쪽은 안쪽이고 요 바깥쪽은 예,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요 바깥쪽에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요 클로로플라스트를 빠져나와서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 이때 프로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프로톤이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요쪽에 생산이 돼서 프로톤에 의해서 여기 프로톤이 여기 ATP 신테이지를 통해서 이게 ADP가 ATP로 합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또 ANADPH도 또 합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위에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루멘입니다. 요게 이제 틸라코이드 안쪽이고, 요 부분이 요 이제 틸라코이드 막 바깥쪽에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프로톤이 여기 농도 차이에 의해서 여기 내부 농도 이 프로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ADP가 ATP로 이제 합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